한국인들 사이에서 선셋 맛집으로 소문나서 유명해지고 있는 포르투. 겨울의 유럽은 추워서 그나마 따뜻한 남유럽 국가 포르투갈에 일주일간 다녀왔습니다. 맛있는 에그타르트와 아름다운 야경의 분위기가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먼저 스위스 공항에서 에어 포르투갈을 타고 출발했는데요. 날씨가 좋아서인지 창밖 풍경도 멋지고 구름 위에 둥둥 떠있는 기분이네요. 노을이 지는 무렵 포르투 공항에 도착했는데요. 공항에서 시내까지는 차로 20분, 우버로 15유로에 왔습니다. 포르투 물가가 저렴하다는 게 느껴지는 순간이었네요. 예쁜 기념품 샵들을 지나가니 항구 도시 포르투갈에 왔다는 실감이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먼저 포르투 시내 중심에 있는 상벤투 기차역을 구경해 보았습니다. 유명한 유리 타일인 아줄레르 구경을 했는데요. 아줄레르는 그림이 그려진 도자기 타일이라고 보면 됩니다. 상벤투 역에만 2만 개의 타일을 사용했다는데 정말 인상적이더라고요. 다음날 아침 날이 밝으니 밤과 또 다른 포르투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네요. 숙소 맞은편에 볼량시장이 보이길래 한번 들어가 보았습니다. 원래는 1839년에 개장한 오래된 전통 재래시장인데 최근에 리모델링을 해서 개장을 다시 했다고 합니다. 다양한 식재료와 포트와인, 각종 생필품이나 여행객을 위한 기념품을 팔고 있더라고요. 시간이 되신다면 한번 둘러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볼량시장 근처에서 들려볼 만한 곳으로는 알마스 성당이 있는데요. 18세기 초에 세워진 영혼의 예배당이라고 하네요. 어젯밤 상벤투역에서 봤던 것 같은 예쁜 아줄레르 타일을 감상하고 갈 수 있어요. 그리고 메인 쇼핑 거리 쪽으로 걷다 보면 유명하지만 꽤 비싼 마제스틱 카페를 지나가게 됩니다. 예쁜 사진을 남기고 싶으시다면 한번 들려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네요. 거리에 귀여운 크리스마스 장식들과 갓 구워져 나온 에그 타르트들도 많이 보이고요. 포르투 시내에서 도우르강 건너편에 있는 리베리아 광장 쪽으로 가기 위해 우버를 타고 다리를 건넜습니다. 아름다운 붉은 지붕들이 눈앞에 펼쳐지는데 너무 예쁘더라고요. 날씨가 좋아서 그런지 분위기도 더 좋고 곧 노을 지는 풍경이 기대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앞에 보이는 다리는 동루이스 다리고요. 6시가 지나자 벌써 조금씩 어두워지는 것 같아서 얼른 일몰을 보기 위해 모로 정원에 와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벌써 사람들이 꽤 앉아 있는데 생각보다 한국 분들도 많이 있어서 신기했어요. 신혼여행으로 와서 스냅 사진을 찍는 듯한 한국 커플들도 많이 보이고요. 저희도 미리 예약을 하고 현지 스냅 작가한테 스냅 사진 촬영을 했었는데 나중에 사진을 보니 포르투 도시 자체가 예뻐서 정말 예쁘게 나왔더라고요. 야경으로 바뀐 포르투 동루이스 다리와 도우르강의 예쁜 풍경을 보니 왜 사람들이 포르투의 매력에 빠져 있는지 조금은 알 것 같더라고요. 사실 해가 지고 나면 포르투에서는 할 게 많이 없는데요.
해리포터 작가인 조앤 롤링이 영감을 얻었다는 렐루 서점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미리 사전 예약을 해야 하고 입장료는 1인당 5유로인데 서점에서 판매하는 책을 사면 5유로만큼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밤에 할 건 없어도 그냥 골목 거리들을 구경하는 것도 좋더라고요. 동루이스 다리를 건너 포르투 대성당 쪽으로 걸어가 봤습니다. 중세 로마네스크 느낌이 물씬 풍기는 건축물이더라고요. 실내도 들어가서 얼른 한 바퀴 둘러보고 나왔습니다. 포르투 대성당 외에도 시내에는 아줄레로 장식이 되어 있는 성당들을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포르투는 다른 어떤 것보다 선셋과 야경이 최고인 것 같아요. 이제 포르투에서 돌아볼 건 다 봤으니 맛있는 맛집과 예쁜 카페들도 추천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가성비 갑의 길거리 음식인 비파나입니다. 푹 삶은 돼지고기를 햄버거 패티처럼 빵 사이에 넣어주는데요. 가격은 2.5유로밖에 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가성비 옵션으로는 동네 통닭구이가 있는데요. 닭 한 마리가 10유로밖에 하지 않습니다. 상벤투역 맞은편에 위치한 타파 벤토라는 집도 유명한데요. 에피타이저부터 타파스와 해산물 요리 모두 다 맛있었습니다. 조금 고급진 느낌의 레스토랑을 원하신다면 엘레베 바이사도 괜찮습니다. 가격은 포르투 물가에 비해 비싼 편이지만 해산물이 신선하고 맛있었어요. 리베리아 광장과 도우르강 근처에 있는 레스토랑들도 괜찮은 곳이 꽤 있는데요. 초록색 지붕의 템페로 마리아라는 해산물집에서 먹은 해산물 밥은 정말 괜찮았어요. 강가에 앉아서 먹는 분위기도 너무 좋았고요. 다른 날은 점심때 템페로 레스토랑 문이 닫혀 있어서 그 옆집인 테오필루스 바에서 먹었는데 다른 강가 레스토랑에 비해서 저렴하면서 맛도 꽤 괜찮았던 것 같아요. 해산물 밥과 문어 요리 다 잘 먹었습니다. 반대편 강가에서도 레스토랑의 분위기나 맛까지 빠지지 않는 괜찮은 집을 하나 찾았는데요. 비나다로 플레이팅이 너무 예쁘고 특히 해산물 먹물 파스타가 꽤 맛있었던 집입니다. 물론 포르투갈은 레스토랑뿐만 아니라 에그타르트 맛집도 정말 많은데요. 여러 브랜드 스토어들을 다 다니면서 하나씩 맛보는 재미도 있고요. 만테이 가리아에서는 유리창을 통해 에그타르트가 만들어지는 과정도 볼 수 있었어요. 커피 한 잔과 함께 갓 구워진 에그타르트 한 입은 행복해지기 충분한 것 같네요. 파브리카 다나타에서는 테이크아웃을 하면 예쁘게 포장해 주는데 선물용으로 사가기에 꽤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나라 스타벅스에서 볼 수 없는 포르투갈 스타벅스표 에그타르트도 찾을 수 있었습니다. 현지 음식만 먹다가 아시아 음식이 그리워지신다면 레스토랑 신이라는 중국집을 찾아가셔도 됩니다. 가격도 저렴하고 한식 느낌의 돈가스와 탕수육을 시켰는데 꽤 괜찮았습니다. 이건 튀긴 바나나고요. 포르투에서 카페는
길거리에 분위기 좋은 곳을 찾아 아무데나 들어가도 너무 좋았는데요. 특이하고 예뻐서 추천하고 싶은 곳은 빈트빈트라는 모던 카페입니다. 예쁜 쿠키와 함께 커피 한 잔 마시기 좋은 공간이고, 그 옆에는 초콜릿 스토리 박물관이 있어서 다양한 볼거리들도 있습니다. 시간이 여유로우시다면 들려보시길 추천합니다. 이제 포르투를 떠나기 전에 기념품을 사야 한다면 뭘 살 수 있을까요? 포르투는 항구 도시답게 예쁜 기념품들이 정말 많은 도시인데요. 길거리에 있는 작은 기념품 가게에만 들려도 다양한 코르크 제품부터 예쁜 아줄레르 타일들을 쉽게 고를 수 있더라고요. 조금 더 특이한 선물을 원하신다면 코무르 통조림 가게에 들려보시길 바래요. 구경하는 재미도 있고 의미 있는 연도가 찍혀있는 통조림 같은 건 한두 개 정도 데려가도 나쁘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알록달록한 통조림 장식이 너무 예쁘게 전시되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와인을 좋아하신다면 강가에 있는 와이너리에 들어가서 칼림과 같은 유명한 포트 와인을 데려가는 것도 방법일 것 같네요. 가성비로는 약국에서 코토 치약이나 핸드크림을 사가는 게 제일 좋겠지만요. 마지막으로 포르투에서 지하철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방법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지하철역에서 1일권을 구입하거나 거리에 따라 존을 선택하고 1일권을 구입하면 되는데요. 자율적으로 들어가면서 카드를 찍고 가면 되는데 지하철 안에서 수시로 검표를 하기 때문에 꼭 티켓을 잘 가지고 타시길 바랍니다. 만약 포르투에서 비가 온다거나 날씨가 안 좋아서 야외보다 실내에 있고 싶으시다면 노르테 쇼핑몰에 들려도 괜찮은데요. 정말 다양한 푸드코트가 있어서 저렴한 가격에 이것저것 다 먹어볼 수 있고 예쁜 디저트 카페들도 모여 있어서 골라 먹는 재미가 있습니다. 2인 기준 27유로에 점심을 해결할 수 있었네요. 저희는 비 오는 날 이 쇼핑몰에서 저렴한 가격에 점심과 저녁 모두 해결하고 시내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포르투 공항으로 다시 돌아갈 시간인데요. 중세 유럽 항구 도시의 느낌을 잘 보존해온 포르투가 한동안 계속 생각날 것 같네요. 그리고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은 포르투 공항에서 아웃하는 경우 공항 면세점에 살만한 기념품이 많이 없었어요. 에그차르트 체인점들도 입점해 있지 않아서 선물용을 공항 카페에서 대충 사가지고 와야 했네요. 미리미리 포르투 시내에서 필요한 기념품과 에그타르트를 구입하시길 추천드려요. 그럼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